한다는 얘기는 왜 한 번도 얘기 안 하냐 이거야,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최근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국민들이 직접 선거에서 표몰이를 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가 됐는데 우리는 K민주주의가 있다. 우리는 이미 그거를 다 걸쳤다. 근데 갑자기 그 소리 듣는 순간 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우리도 K민주주의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냐? 우리 국민들이 다 성숙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얼마든지 역량이 높아서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국회의원들이 다 했다. 보십시오. 계엄령 선포한 것도 내란으로 만들어가지고 국민 아무도 선동 안 했지만 우리가 알아서 다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국민의힘은 내란당이니까 국민의힘은 다 파산시키고 와해시켜서 한동훈당 따로 장동혁당 따로 다 와해시키고 우리가 대선거구제 만들어가지고 전두환 장충 체육관에서 대의원 선거에서 대통령 만들듯이 4년 연임제를 국회의원들끼리 모여갖고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명을 받아서 국민이 주권이니까 우리의 받은 주권자의 힘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대통령 산임제를 우리끼리 바꾸겠습니다. 우리 300명이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투표하지 마세요. 그리고 4년 연임제를 뚝딱거려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투표를 해야 4년 연임제는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K민주주의가 있습니다. K민주주의는 뭐예요? 국민이 직접 다 우리를 뽑았잖아요. 이제는 이 바탕 위에서 국회의원이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열받는 거 아닙니까? 진짜? 네? 아우, 내가 그 얘기 듣고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존경한다고 했다가 내가 언제 존경한다 그랬어? 존경한다니까 진짜인 줄 알아. 여러분 다 들었잖아.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책임질 일 있으면 얼마든지 책임지겠습니다 하니까 무슨 책임을 지는데? 내가 언제 책임진다 그랬어? 당신이 책임지려고 하나 보지? 왜 당신이 그딴 말을 해? 끊어! 그거 못 봤습니까? 그리고 내가 대통령 취임하고 퇴임한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죠. 여러분 들어봤나요? 대통령 3개월 하면서 대통령 5년이 짧다는 얘기만 했지 대통령 취임하고 대통령 퇴임한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뭐라고요? 직장 퇴직이요? 직장 퇴직은 죽을 때까지 하나? 직장 퇴직은 60살까지 하게 돼 있어요. 나는 1년 남았는데 아니 그러면 죽을 때까지 직장 퇴직할 때까지 근무하겠다는 건 뭐예요?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 퇴직한다고 퇴임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5년 있다. 내가 언제 대통령 퇴임한다 그랬어? 직장 퇴직한다 그랬지. 당신 한글말도 몰라?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 하고도 남아 진짜. 열받는 거예요 진짜. 응? 안 그래요? 야 정말 열받아가지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방장님 거의 사실 유포 아닌가요? 이재명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건 간선죄 한다고? 제가 한다고 했습니까? 그런 소설이 있다는 얘기지 어떻게 그 사람이 얘기한 걸 내가 저건 진짜 열받는 얘기야.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좋아 그럴 거 아니요? 네? 간선제 할지도 모르잖아. K민주주의 한다는데 K민주주의가 뭐야? K민주주의라는 게 어딨어? 그거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직접 K민주주의는 자기가 했대. 우리는 K민주주의입니다. 우리만의 우리의 리더격. 우리는 모든 국민들이 2번씩이나 대통령을 바꿨다. 역사 이래 지구상에 아무도 없었다. 이제는 됐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안정됐습니다. 이게 K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소설. 자, 여기서부터 소설이요. 여러분, 국민들이 얼마나 성숙했으면 대통령도 2번이나 몰아내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했으면 국민들이 또 수고해서 또 투표할 필요 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200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이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합니다. 여론조사도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론조사에서 적극 지지합니다 하면 어떻게 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반대하든 말든.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뉴스에 보니까 서울시장 후보 중에 지지율이 제일 높은 사람이 정원호 구청장이래요. 40%인가? 그 다음에 오세훈은 30 몇 %인가 그렇대요. 좋아. 30%가 됐든 40%가 됐든 MBC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그냥 그 내용만 보잖아요. 결과만. 저는 그거까지 봤어요. 몇 명이 응답을 했나. 그게 중요하잖아요. 야, 자그마치 8,000명을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800명이 대답했대. 800명이. 그것도 MBC에서 8,000명한테 물어봤는데 7,200명은 다 대답을 안 하고 800명만 대답을 해서 정원호가 40%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8,000명이 10분의 1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정말? 그거는 여론조사 자체가 잘못돼야지. 이거는 여론조사 한 게 아니어야지. 아니 10,000명 물어보고 2명만 대답해서 100% 나오면 되는 겁니까? 진짜 열받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어우 화가 막 나네 진짜. 이럴 때 진짜 좋아요를 제가 오늘은 좋아요를 딱 100개를 받겠습니다. 오늘 100개 받고, 오늘 100개 못 받으면 내일 방송 안 해. 진짜 제가 내일 시골 주말주택에 가는데 내일 시간도 많아요. 내가 계곡에서 내일 방송할 건데 좋아요 100개 못 올라가면 제가 책임지고 방송 안 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안 해. 제가 이거 고로쇠 아니 고로쇠가 아니고 가래나무 수액을 따왔어요. 이거 여러분 이게 생수가 아니고요. 가래나무 수액을 따왔습니다. 여러분 가래나무 수액 아세요? 가래나무 수액 아시나 모르겠네. 우리 참참님 가래나무 수액 아세요? 아 오세훈으로 가야 하나요? 뭐 가야 한다가 아니라 여론조사를 얘기한 거지 가야 한다 아니다가 아니고요. 여론조사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의 경우도 초기에는 국회진이 원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후 담 넘거나 우회진 의원들과 달리 물리적으로 즉시 본회의장에 들어가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시간대별 상황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아예 못 들어갔다기보다 초반 통제 때문에 못 들어갔고 나중에는 들어갔다. 12월 밤 일부 의원들은 담을 넘었고 그때 통제가 맡겼습니다. 이준석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 열받네 진짜 열받아. 제가 열받아요. 김민성님 원래 여론조사가 그래요? 와, 아우 순대 맛주스 고맙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가 오늘 100개가 안 나오면 내일 방송 안 해. 100개 안 나오면 방송은 못해. 내 이 정도는 해야지. 100개 안 나오면 방송 안 해. 이 정도 안 나오면 방송 안 합니다. 제가 이 정도 안 나오면 자, 가래나무 수액은 처음 들어봤어요. 나무에 물 먹으면 수액은 다 나와. 아니요. 헛개 열매는요. 헛개나무 있죠. 헛개나무는 수액 안 나와요. 그리고 고로쇠나무가 어떤 거냐면 고로쇠나무는 단풍나무가예요. 근데 이거는 가래나무예요. 가래나무. 근데 가래나무를 인터넷에 쳐보세요. 가래나무 수액 쳐보세요. 이게 고로쇠 수액보다 훨씬 좋게 나오더라고. 근데 저희 시골집에 이게 있었고 어제 세 통을 받았어요. 제가 이걸. 그래서 여러분 한번 모르면 가래나무 수액을 한번 찾아보세요. 가래나무 수액 보면 이게 나와요. 실제로. 이원국님 동작대교는 꽝이 양재천에는 원앙이 가끔 보여. 그래요? 이번 주 윤석열의 선고되는 성현님 2월 19일날 오후 3시에 선고하네요. 2월 19일날 이번 주 금요일이죠. 목요일인가요? 그러면서 2월 19일이 언제지? 2월 19일 목요일이네. 내일 모레 글피고 목요일날이에요. 목요일날 선고가 들어갑니다. 목요일날 선고 들어가는데 19일 선고해요. 19일날 가래 만지면 손 까매져요. 맞아. 이게 가래수액이에요. 여러분이 가래수액이 어디 좋은지 아세요? 몸에 염증 있는 사람 있죠? 내 몸에 염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사람은 염증에 의해서 많이 있는데 이게 염증 해소에 왔다. 염증 해소에. 그리고 가래나무가 얼마나 독한 줄 아세요? 가래나무 뿌리를 캐가지고 잘라서 바위에 이겨가지고 계곡물에 이렇게 담가 놓잖아요. 그러면 메기가 숨을 못 참고 나와. 이만큼 독한데
이 가래나무 수액은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은 세상이 좋았고 저도 몰랐어. 저희 아버지가 저 10살 때 집에다가 2개 심어놨는데 나무를 지금 엄청 커졌거든요. 50년 됐으니까. 근데 한 40년 45년 동안 이걸 뭔지도 몰랐어요. 맨날 가래가 떨어져가지고 가래 구워 먹기만 했어요 제가. 근데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이걸 한번 뒤져봤어. 그랬더니 가래 수액이 항암 효과에 좋다 그러고 염증에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여러분들한테 파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팔지는 않고 저한테 고마움을 주시는 분들은 제가 주소를 받아가지고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걸 팔 수는 없잖아요. 제가 돈 주고 팔 수는 없으니까 제가 장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에게 고마움을 주신 분들한테는 이걸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어준 마따카이님, 김어준 여론회사는 정확 여론 위에 6,000명, 10,000명을 응답할 때까지 돈 때리 부어 조사함. 비싼 게 정확하다. 김어준 총수. 10,000명 하려고 10만 명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윤석열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다 봅니다. 아유, 그건 뭐 틀린 얘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세우려고 했는데 그 반대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그러기에 응징을 한 거예요, 사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순수한 마음으로 국민들한테 국민 여러분, 저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 말 같지도 않은 말장난만 저렇게 해대고 아주 그냥 쪽수만 가지고 밀어붙이는데 그래도 대통령 탄핵하는 정족수는 국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 탄핵은 방지할 수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호소를 했는데 야, 국민의힘 요 떨거지들이 탄핵에 찬성하는 바람에 지금 이 사단이 된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안 됐으면 대통령 재임하고 있었으면 어디 내란이란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은 K민주주의를 얘기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거 보고도 또 그런 세력들이 또 탄핵을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은 거 2번 다시 하면 안 돼야 되는 거 뻔히 알면서 그 사소한 욕심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검찰이 무너져 없어져 법관이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 내란 특별재판소를 만들어 배임죄를 없애버려야 돼. 사심죄를 하라고 하지를 않나. 그 다음에 현직 대통령은 공소 취소를 시키라고 하질 않나. 저는 공소 기각을 바랍니다. 이럴 때 그냥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 계몽이 많이 되어 있죠. 맞아요. 오늘 어느 구독자 한 분이 전화가 왔어. 어떻게 저 좌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꾹꾹 참고 말을 하냐. 저는 어느 분이 욕을 하더라도 가끔 저도 가끔 이제 멘붕이 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참습니다. 그 사람들 또한 한국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고 북한에 가서 살 사람 아니고. 자, 고르쇠 한잔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이 또 터졌어요. 말이 터졌어. 오늘 제가 말이 터졌어. 그 이제 4일 남았습니다. 4일. 월, 화, 수, 목 4일 남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 아니면 공소 기각 판결이 나면 그러면 또 한시름 놓잖아요. 또 무죄가 났다고 해서 1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무죄 나면 현직 대통령은 항소하지 말라고 하는 말도 하던데 결국에는 2심, 3심째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뭐예요? 현직 대통령이 4심제도 안 되잖아요. 4심제도.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퇴임한 후에 4심제 확정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 퇴임하고 4심제가 나오고 3심제가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대통령 권력이 떨어지면. 하물며 지금도 정청래 대표는 저 동해바다에 가서 모래사장에다 뭐라고 써놨어요? 지금은 이재명. 그러면 지금은 이재명이고 내일은 뭐예요? 다음은 지금은 이재명. 그러면 지금이 아니면 이재명 물 건너갔다는 얘기입니다. 왜? 대통령이 되면 각 당에서 이미 물 건너간 겁니다. 대통령은 물러나면 끝이거든요. 하지만 국회의원은
또 열심히 하면 또 재선을 하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표몰이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에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해 왔거든.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야, 저 정치꾼들은 정말 지 사리사욕만 챙긴다. 나는 자식도 없다. 그러니 나는 미래의 젊은이들만 믿고 이 나라에서 정말 아킬레스건 같은 의사 늘리는 거, 그 다음에 미래 청년들을 위해서 사법고시도 폐지했는데 아니 의사 증원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강공으로 갔더니 하는 말이 뭐 국민이 의사 서비스 안 받겠다로 바뀌었어. 국민들은 그냥 정치인들이 하는 대로 따른 거야. 의사 대란, 왜 의사 대란이 나왔습니까? 국민들이 의사 증원하는 걸 싫어했습니까? 진짜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의사 증언한다니까 온갖 전공의들 걸기대하고 나가고 민주당에서는 왜 대통령이 저러냐 하면서 온통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왜 의사를 늘리냐? 국민을 위해서 늘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어느 방송도 안 했어. 알고 보니까 맞아. 의사를 왜 의사를 늘리는 거를 방해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의사 몇 명들 있어도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 의사 증언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의사 증언한다는 얘기는 좌파가 아니든 우파가 아니든 간첩도 아마 동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사법고시 폐지했는데 왜 의사는 안 되는 겁니까? 아우, 고맙습니다. 우리 맞아요. 국민 쪽수 많이 혐의 없죠. 맞아요. 예. 지금 그 공소 기각에 대해서 저는 이런 판단을 합니다. 저는 소설을 잘 쓰지만 제 생각과 대통령 욕해도 된다고 또 현직 대통령이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사실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됐다는데 부정선거로 됐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되지 않았냐? 서로 의심이 있으면 까보면 되잖아. 지난번 거 킨텍스에 갖고 와가지고 서로 다 까보면 되잖아요. 확인 한번 하면 되지. 확인해서 표 차이가 1000표 나왔는데 까보니까 1000표 나와야지. 그래야 정확한 데이터 국민들한테 꼼짝 못하게 하면 그게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까? 왜 안 까는 거예요? 왜 안 까는 겁니까 진짜? 아니 떳떳하면 다 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원하면 까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여러분 선관위 뉴스 나오는 거 봤습니까? 선관위에 대한 뉴스 나옵니까? 선관위에 대한 언론 보도 봤습니까? 아무도 안 나옵니다. 선거 관련. 거기 가족회사라면요. 네? 야, 정말 열받는 겁니다. 자, 가래 주스 한 잔 먹습니다. 오늘 145명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가래나무 수액을 한 잔 마셔보겠습니다. 맛이 어떤가? 맛이 우리가 설탕물 먹는다 치면 설탕물의 3분의 1 정도. 맛이 달아요. 맛있다. 이게 헛개나무입니다. 헛개나무. 아니 가래나무 수액이에요. 가래나무. 사법시험 형이 대리시험 봐준 거 아니에요? 전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는 진짜 형이 봐줬습니다. 그러면 그건 가짜 뉴스지. 그런 게 가짜 뉴스. 형이 대신 형 봐준 건 맞습니다. 그거는 가짜 뉴스예요. 왜? 그거는 팩트잖아요. 형이 안 봐줬으면 그건 팩트잖아요. 근데 형이 봐줬나? 누가 봐줬나?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믿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형이 대신 봐줬다는 얘기, 이재선이가 봐줬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선이가 봐줬다고 얘기하는 것은 글쎄 저는 좀 그렇습니다. 네. 좋아요. 이제 50명 나왔습니다. 50명. 오늘 좋아요 134명이 딱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유형이님 정신 차리길. 아니 정신 차렸는데 왜 또 정신 차리래.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정신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 오늘 가평이라 저희는 독수리가 안 와요.
저희 독수리가 없어요. 여긴 독수리가 없어요. 독수리가. 예. 이재선 자식 즉 이재명 조카 왈. 근데 자식들이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식들이 알 수는 없잖아요. 이재명 20살 때, 뭐 21살 때 결혼하기 전에 시험 본 거를 결혼한 후에 그 자식이 우리 삼촌 사법고시 대리로 봤습니다. 그거는 아니지 않나. 왜냐면 자식하고 부모하고는 한 세대 차이인데 한 세대 간의 차이를 부모가 한 것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나요? 모르지. 내가 부모님하고 사는 과정만 아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고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난날 윤석열도 부정선거로 당선됐나요? 부정선거로 당선은 안 됐겠죠. 부정선거로. 그쵸. 부정선거로 당선됐어요. 뭐 원하면 당선됐겠죠. 원하면. 근데 박인복 씨가 그러는데 이재선이가 대신 봐줬다고. 그거는 이제 박인복 씨가 얘기한 것은 글쎄 그거를 믿기는 좀 그렇죠. 예,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서버 가면 뭐를 알 수 있나요? 서버 가면 알 수 있는 게 저는 이거로 봅니다. 뭐 전문가도 아니고요. 제가 소설을 쓰면 이거죠. 서버에 대통령 투표인 명부가 몇 명, 그 다음에 투표는 몇 명이 했는지, 그 개표 결과는 그 합산이 맞는지, 그리고 한 지역구만이라도 뭐 서울에 마포구만이라도 아니면 경기도 부평만, 경기도 부평 것만 아니면 계양 것만이라도 표를 뽑아서 계양구 인원이 20만 명이다. 그러면 20만 명이 거기 유권자가 20만 명인데 투표를 뭐 10만 명밖에 안 냈다. 그럼 유권자가 10만 명이에요. 그러면 10만 명 중에 6만 명이 1번을 찍었다. 그러면 6만 명 1번 찍었는데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10만 명이 찍긴 찍었어. 근데 6만 명이 2번을 찍었는데 6만 명이 1번으로 둔갑돼 있으면 10만 명은 맞는데 이게 뒤바뀌었다면 그거 한번 보자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국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선거 결과에 대해서 샘플 개표를 하겠습니다. 장소는 일산 킨텍스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구 부평구하고 계양구 것만 30만 명에 대한 자료만 가지고 국민들 보는 데서 샘플링 하겠습니다. 이것만 보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유튜브 딱 까고 실제로 일산 킨텍스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평에 유권자가 총 몇 명이었고 투표는 몇 명이 했는지 그 본인들이 찍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1번, 2번, 3번 이준석이 찍은 게 몇 표인지 정확하게 까보면 되잖아요. 까봤는데 그게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 뒤집어질까 봐도 안 하는 거예요. 한 번 한 거 결정한 거 혼란이 올까 봐. 근데 선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정은 똑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 그런 말 하죠. 세상이 변했는데 누가 지금 부정선거 합니까 하는데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는요. 세상이 옛날과 지금이 바뀐 거는 뭐가 바뀌었냐? 정보가 바뀌었고요. 통신이 바뀌었고 교통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저는 가평 그 산골짜기에서 걸어서 1시간 동안 오던 거를 지금은 제가 차를 갖고 집에 가요. 교통이 편리해져서 좋아진 거고요. 전화기가 없어서 편지 썼습니다. 지금 핸드폰까지 있어서 통신이 빨라진 겁니다. 내가 미국에 있는데 남태평양에 괌도 비행기도 타고 가고 얼마나 경제가 좋았고 사회가 좋아서 여행도 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빨라졌으니까 세상이 바뀐 거지 사람의 머리가 바뀌진 않았다 이거예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이 사고는 똑같다 이거. 생각은 맞잖아요. 옛날에 1948년도에 김구가 북한의 김일성이한테 찾아가갖고 와 우리 일본한테 빼앗겼던 이 나라가 분단되면 안 됩니다. 우리 합쳐서 한 나라를 만듭시다. 남쪽에는 이미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됐으니 당신들도 남쪽하고 합쳐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김일성이가 웃기고 있네 까불지마. 그러니까 누구요? 박헌영이가
북한에 가서 2인자 해먹으려고 김일성 밑에서 눌러 앉았잖아요.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부주석까지 했다면요. 언론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 제가 오늘 열변을 토하네. 열변을 토해. 열변을 토해. 오라질면님, 바이든 날리면 바이든이 맞아요. 저는 바이든으로 들었어요. 저는 그 얘기가 뭡니까? 엘리베이터 홀에서 거기에 뭐 박진 장관도 있고 뭐 여러 명이 있는 데서 이제 뭐 이런 얘기, 오늘 날씨가 어떠냐, 저기 의원들 뭐 바이든이 뭐 머리가 허옇더라 그러면서 윤석열이 그런 농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 카메라가, MBC 카메라가 그걸 찍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장관, 저 바이든 저 의회에서 저거 승인 못 받으면 쪽팔려서 어떡하냐?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욕도 좀 했죠. 응? 그러면서 의회에서 그 통과 못 받으면 쪽팔려서 어떡하냐, 그거 했잖아요. 근데 미국의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 관세 25% 다시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너네들 국회에 가서 왜 승인 안 받냐 그랬잖아요. 그거 못 보셨습니까? 뉴스에 안 나오니까 모르죠. 바이든이 그랬어요. 너네 왜 국회에 가서 승인 안 받아왔어? 너네 나라는 승인도 안 받고 대통령이 나하고 이빨만 몇 번 까면 그걸로 끝나냐?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뉴스에 그런 게 안 나오잖아. 그 팩트가 중요해요. 팩트가 엘리베이터 홀에서 뭔 얘기 못합니까? 저도 엄청 많이 얘기해요. 근데 당신은 왜 그딴 소리 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MBC 방송이 미국 가서 그런 내용을 특종이라고 까가지고 방송에서 뭐 욕을 했네,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할 일입니까? 그게 할 짓입니까, 진짜? 열받는 거야, 진짜. 결국에는 트럼프는 한국한테 의회에서 왜 승인 안 받냐고 해서 관세를 올린다고 한 거 뉴스에 봤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엘리베이터 홀 그냥 회의 다 끝나고 나오면서 저네들 저 미국에서 저 승인 못 받으면 바이든 저 쪽팔려서 어떡하냐,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왜?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국회에 그때 당시에 이제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국회하고 대립관계잖아요. 왜? 대통령 되자마자 뭐 탄핵 얘기나 했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얹지 않습니까? 대통령인데. 그러니 서로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춘식이님, 고맙습니다. 우리 춘식이님께서 자, 구독 좋아요 이제 62명 됐고요. 오늘 제가 쇼츠도 올렸는데 쇼츠도 좀 봐주시고, 제가 이제 내일부터는 10분짜리 동영상도 올릴 거예요. 10분짜리 동영상도 올리고, 제가 구독자가 73,000명이 됐는데, 뭐 하루에 4달러가 뭐야, 4달러가. 참나. 하루에 어제 4달러 4달러 들어와갖고 봤더니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왜 유튜브 수익이 7만 명이 넘는데 평균은 얼마나 받을 수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적게 받냐 그랬더니 저는 유튜브를 쇼츠만 올리고 있기 때문에 쇼츠의 수익이 전부다. 대신 라이브를 하면 가끔 이제 슈퍼챗도 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라이브를 해라. 근데 요즘은 유튜브가 그렇게 틱톡에 비해서 좀 밀린다, 그렇게 슈퍼챗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제가 매일 쇼츠 올리는 거를 매일 2편씩 올려요. 제가 1분짜리 뭐 얘기해가지고 그거를 모아서 10분짜리로 만들어서 가로형 유튜브를 올리면 그게 어쩌다 한 번씩 많이 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고민 중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김정은 벌써 죽은 것 같아요? 안 죽었겠지. 김정은 안 죽은 것 같아요. 저는 안 죽었다에 한 표 걸게. 안 죽었다에 한 표 걸겠습니다. 안 죽었다에 한 표 걸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65분이 있는데 지금 138명이나 보고 계시는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진짜 열받습니다. 제가 열받아가지고 이인님 오셨네. 근데 여러분, 병원은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차릴 수가 없답니다. 근데 군인의 리더는 군대를 안 갔다 와도 군대를 안 갔다 와도 장관이 될 수 있다네. 군대 있을 때 1년만 다니고 나오는 사람은 없었나요? 노태우 때까지만 해도 일대 독자, 외아들은 현역이대 1년만 다니고 자동 의가사 전역이었으니까 배우 김영철처럼.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김정은 죽었다네요. 저런 가짜뉴스 아닌가요? 김정은 죽었다고 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김정은이 죽었다고 공식 뉴스가 나왔어요. 죽었는지 알지. 네, 죽지 않았고요. 네, 66명 됐습니다. 제가 좋아요 100명 될 때까지 라이브를 끄지 않겠습니다. 혹시 5만을 쏴주시면 제가 또 내일도 연속해서 가고요. 오늘 구독, 좋아요를 100명이 돼야만 제가 내일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약속을 합니다. 100명 될 때까지. 그럼 저는 이제 노력을 해야죠. 100명 될 때까지. 100명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루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원국님, 세상은 무대고 지도자는 배우다. 김정은 대역 배우가 10명이 넘어. 그렇구나. 글쎄 저는 북한이라는 땅이 내란으로 점령하고 있는 곳이 북한 땅이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에 내란은 한 지역을 점령한 상태를 내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북한까지 우리 땅인데 북한을 점령하고 있는 저 김정은 집단이 내란범이들이잖아요. 내란범 우두머리들이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북한의 노동신문을 보라고 하는 대통령이 참 어이가 없어요. 적대 국가에 공산주의에 내란범, 내란 작당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문을 왜 정규 국가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왜 내란범이 움직이고 있는 그 북한의 노동신문을 보라고 합니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진짜? 북한이 내란범이잖아요. 한 지역을 점령한 점령군들이잖아요. 전쟁 중이니까. 가짜뉴스라고 얘기하세요. 북한이 내란범이다. 내란범이잖아요. 북한이. 네? 대한민국의 내란은 북한이 내란하라고 있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한국 이놈들 우리 못 들어가게 만들어놨잖아요. 휴전선으로. 열받지. 진짜 열받아. 그렇잖아요. 귀 모양하고 헤어라인이 다 달라요? 다 다르면 이제 66명에서 멎었어. 66명에서 멎었어. 이제 조금 이제 181명도 이제 왔는데 좋아요가 67명. 자, 67명입니다. 67명. 성녀 군사 쿠데타 한 게 조조해매님. 자, 요번에 선고한 게 3개가 했어요. 3개. 지금 직연 판사가 하는 게 4번째입니다. 직연 판사는 1년 동안 100명 넘게 이게 진짜 내란인지 아닌지 판단을 직연 판사가 심리하고 재판하고 구형까지 받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실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1심 판결을 2월 19일 날 한답니다. 근데 왜 이진관 판사는 위에서부터 하는 친위 쿠데타래. 위에서 내리는 친위 쿠데타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판사가 얘기하면 그게 답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친위 쿠데타가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법관이 얘기하면 답니까? 법관이 지가 판사로 판결해놓고 당신 누굽니까? 해놓고 감치 15일 해놓고 안 잡아가니까 자기가 사복 싹 입고 남의 재판장에 와서 지가 때린 판결물 들고 내가 판결한 거 내가 집행하겠다. 경찰 10명 붙잡아가. 그런 판결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땅에. 그리고 친위 쿠데타라는 말은 딱 2명한테 들었습니다. 저는. 누구요? 미국에 가서 트럼프한테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는 건지 확인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진관 판사가 친위 쿠데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친위 쿠데타라는 말을 먼저 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먼저 했어요. 친위 쿠데타라고. 친위 쿠데타. 근데 이진관 판사는 뭐라 그래요? 위에서부터 내리는 친위 쿠데타래. 아니, 그 사람이 심리를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그 다음에 증인들을 끌어내라고 했는지 곽종근 불러서 조사했습니까? 안 했잖아. 지기현 판사는 1년 동안 그 많은 증인 100명 넘게 불러가지고 진짜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심리를 했는데, 아니, 지기현 판사가 내란 혐의 판결하는 사람이지 엉뚱한 사람들이 왜 그 판단을 합니까? 백대현 판사는 뭐라고요? 뭐 내란 혐의가 있는데, 그러면 10년 내릴 거 왜 15년 때리지 왜 5년 때린 겁니까? 확실한 내란이니까 체포방해죄도 한 15년 때리지. 그 다음에 또 요번에 또 한 명 있잖아요. 이상민 15년 때린 거를 7년 때렸잖아요. 아니, 이 양반도 뭐 내란이래, 내란. 아니, 이 사람들이 내란을 심리했습니까? 재판을 했습니까? 내란 혐의를. 내 생각과 똑같은 생각이요. 그거는. 아니, 뭐 재판관이면 신이요? 아니요. 재판관도 지가 글을 쓰기 나름이요. 뭐 자격증 하나 따가지고 사법고시 자격증 하나 따서 법관이 되니까 지 맘대로 한 거 아니에요. 나도 안전관리자 자격증 따서 안전관리자 하면 내 맘대로 하듯이 내가 법이요? 다른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도 있어. 지경 판사가 무죄 주면 어떻게 할 건데? 진짜 열받는 거지. 그죠? 왜 다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부하한테 책임을 다 넘기는 거예요? 누가 부하한테 책임을 넘기죠? 누가? 독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열받아요. 지금. 이하상이 짓거린 내용도 모르시나요? 지기인 그 인간 사람 맞나요? 김상국님, 지기현도 판사고요. 이진관이도 판사입니다. 둘 다 나보다 다 어려, 나이도. 네, 나보다도 어려. 그러니까 내가 반말하는 거예요. 이하상도 나보다 이하상이가 나하고 동갑이요. 이하상이는 나하고 나이가 동갑이야. 이하상은 나하고 나이가 동갑이야. 67년생이야. 아, 이목수님 멸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요번 내란 혐의만큼은 공소기각을 처리해주고, 윤석열 대통령 공소기각으로 이제, 공소기각이 뭐예요? 다시 하라 이거지. 다시. 네. 다시 하면 이진관 판사랑 백대현 판사랑이 했던 거 다 홀딩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심으로 넘어가는 거죠. 2심. 근데 2심 뭐예요? 내란 특별재판소를 만들었다네. 내란 특별재판소. 근데 2심의 내란 특별재판소가 그것도 뺑뺑이로 판사를 선정했다네. 그 역시 민주당에서 생각했던 대로 우리가 원하는 재판관을 2심에다가 심어놓고, 야, 특별재판소 특검처럼 그렇게 붙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뺑뺑이 하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대요. 거기다가 요즘 민주당에서 법안 발의한 거 뉴스 나옵니까? 4심제 통과됐다 그러잖아요. 4심제. 여러분들 4심제 하면 지금 죄 지는 사람부터 4심제까지 가는 거예요? 맞나요? 4심제를 누구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왜 갑자기 4심제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4심제? 급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4심제, 지금 재판하는 사람부터 4심제 하는 걸로 아시나요? 모든 법은 그렇게 하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은 그대로 가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은 요 법에 따른다. 그러면 지금부터 죄진 사람들 있으면 4심제까지 간다. 보통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죠? 4심제 절대 아닙니다. 4심제가 돼서 확정이 되면 3심 끝난 사람들이 이제 4심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 중에 힘 있는 사람, 현 정권과 관계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 억울합니다. 나는 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사면도 싫습니다. 사면하면은 그 죄는 있는 상태에서 사면이잖아요. 아우,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오늘 말을 많이 해요, 오늘. 오늘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나 몰라, 내가. 좋아요. 이제 100개가 이제 아직 안 됐어. 아, 이재명 가방 모찌들이 장관되는 세상 말이 되네. 맞아. 이님 말이 참 비유가 좋네. 전부 그 가방 모찌들, 그 밑에 수하들, 그 사람들만 다 측근이 되고 정말 어깨 너머에 있는 평소에
어깨를 나란히 했던 사람들은 전부 요직에 앉지 못하고, 장관들도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장관 총리가 뭐 하는지 뉴스에 나옵니까? 안 나와, 안 나와. 뭐 장관도 들이다 깨고 뭐 똑바로 해라니까 다 그냥 눈치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독재가 아니면 뭡니까? 대통령이 다 해? 대통령이 그렇게 똑똑했습니까? 대통령이 옛날에 한 발언 봐봐요. 참 민중의 지팡이 경찰이 무장을 하고, 응?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을 폭행을 하고 시민을 폭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에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고 관리 안 했으니까 그게 법입니까? 해놓고 지금은 검찰 다 때려잡고 자기 사냥개 몇 명 남겨놓고, 그리고 경찰을 앞세워갖고 다 뒤죽여 잡아요? 그래야 됩니까? 4대째 핵심. 저는 멸구구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합리적 보수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아이님, 좋은 말, 아유,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리브님, 정신을 내가 차렸지. 정신을 차렸으니까 이렇게 살지. 정신 안 차렸으면 어떡해요. 여러분은 정신 차리라는 말을 참 웃겨 죽겠어. 아니, 정신 차리라는 말이 뭔 뜻이에요? 그 가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정신 차리래. 무슨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지? 할 말이 그렇게도 없나? 아니, 나보고 내가 정신이 없나? 내가 정신이 왜 없어? 정신이 있는데 정신 차리래. 뭘 정신을 차려? 구독이나 눌러주세요. 구독. 가래나무 수액 한번 찾아보세요. 가래나무 수액. 근데 그 맛이, 가래나무 수액 맛이 약간 달달한 끝맛이 쫙 나오네. 달달한 끝맛이 나와요. 달달한 끝맛. 맛이 아주 좋습니다. 맛이 좋아. 아주 좋습니다. 오늘 제가 그냥 제 인위적으로 구독 100명 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구독 100명 안 되면 내일, 100명 안 되면 내일은 제가 방송을 접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방송을 접어야죠. 어떻게. 능력 없으면 방송도 접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독 지금 79명 됐는데 결국에는 제가 내일은 방송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내일은 방송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아유, 내가 능력이 없네. 말씀대로 조목조목 따진 직위원이 무기 선고 때리면 인정하실 건가요? 저는 판사가 결정한 거는 인정하되, 왜 결정을 무기징역을 했든 사형을 선고했든 왜 풀어줬냐 이거지. 그러면 만약에 무기징역을 주거나 사형을 줬다면 그러면 왜 풀어줬냐고, 난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중범죄를 저지른 내란 범인을 왜 풀어줬냐고요.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고맙다는 표시하는 거 머릿속에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사실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어서. 근데 그 풀어주던 모습, 한남동으로 다시 들어가던 모습 여러분 안 보셨나요? 그리고 거기서 다 정리해서 짐 싸가지고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로 갔잖아요. 가서 한강에 가서 뭐 좀 바람도 좀 쐬고, 지하에도 뭐 바람도 쐬고, 그 동영상 봤잖아요. 그리고 개도 좀 끌고 다니면서 산책도 하고, 그러다가 느닷없이 내란 특검이 돼가지고 다시 또 체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겸 판사는, 왜 지겸 판사가 저렇게 허술하게 재판하냐, 다들 그런 얘기 하는데, 아니, 지겸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 불구속 상태로 재판하는 거였어요. 근데 느닷없이 엄한 데서 뭐 내란 특검이 만들어졌고,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도 체포했죠. 김건희 여사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체포했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몸통이잖아요. 몸통을 조사했는데 몸통은 죄가 없고 호주머니에 돈 1,000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그 1,000원짜리 누가 준 거야 하니까 핸드백 준 거, 그거 걸렸잖아요. 그것도 2개 준 것 중에 하나는 아니고 하나만 걸렸잖아요. 그걸 1년 8개월 받았잖아요.
그런 죄가 어딨어. 그러니까 판사들도 다 자기 마음대로야. 어떤 사람은 15년 준 거를 뭐 23년 주지를 않나, 7년 주지를 않나, 10년짜리를 뭐 5년 주지 않나. 그 얘기는 그 세 명이 얘기한, 지금까지 1심 판결에서 세 명이 얘기한 것은 자기네들 추상적인 판단, 이게 정치적으로 다 내란으로 몰아서 내란 했으니까 내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들도 심리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 증인들 증거에 의해서 내란이라고 얘기한 거 맞나요? 이진관 판사가 증거 신문 다 했더니 진짜 이래저래 그래서 내란입니다라고 얘기한 겁니까? 위에서부터 내란이라는 말, 그냥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했고 군인을 국회에 보냈고 선관위 보내니까 그냥 내란이다? 뭐 광주 사태? 이재명 대통령이 뭐래요? 광주 사태 군인이 먼저 발표했대. 민간인이 발표 먼저 한 게 아니고 군인이 먼저 발표했대. 그 얘기는 뭐예요? 광주 사태는 민간인한테 총기가 쥐어져 있었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한 거고, 광주에도 아무런 유혈 사태가 없었다면 계엄령이 없었겠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사람을 죽이려고 계엄령 선포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계엄령 선포하면 국민들을 다 총으로 쏴 죽이는 줄 아는데 누가 총으로 쏴 죽입니까?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헛소리 삑삑해 쌓아갖고, 아니 총알 안 들은 국회의원이 군인들이 어딨어. 총알 안 들은 군인이. 그렇잖아요. 가래나무 수액을 한 병을 하루에 다 마시면 아주 속이 싹 내려간대요. 속이 싹 내려간대요. 며칠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영국님, 저희 형님, 저는 장인, 장모, 처할머니, 처할아버지도 3년 동안 네 분이 다 들어와 있어. 3년 동안. 3년 동안 네 분이 다 들어와 있어. 장인어른은 5대. 장인어른, 이제 장인어른, 그 다음에 위에, 그 다음에 처남, 그 다음에 처남 아들, 그 아들이 또 애를 낳았어. 그래서 5대가 살았어요. 라인 시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래나무 수액을 한번 인터넷 뒤져보세요. 가래나무 수액. 며칠만 기다려봐. 왜 반말하세요? 며칠만 기다리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 바보는 뭐라는 거야? 내가 왜 바본지 아닌지 당신이 왜 판단을 해? 그렇게 남을 쉽게 바보라고 표현하는 당신은 뭐 천사인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표현은 자유지만 이런데 와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얼굴을 공개하고 얘기하는데 그 핸드폰으로 갖고 그거 억지로, 야 너는 정신이나 차려라, 그걸 쓰고 싶냐 이거요. 남줍니다님,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일을 잘했고 이렇게 해서 잘했고 나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 표현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오로지 내란범 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면 극우다, 너 나쁜 놈이다, 정신 차려라, 그런 얘기 하지 말란 얘기요. 그렇잖아요. 제 얘기가 틀렸나요? 왜 반말을 하냐 이거. 존댓말을 써서 욕을 하라 이거야. 하더라도 법원에서 발부한 게 건들면 죽는다님은 늙은이, 참 늙은이가 어딨어요. 이 세상에 늙은이가. 늙은이가 어딨습니까? 아유 정말 열받는 사람들 많고요. 아유 지금 이제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제가 100명이 넘으면 내일도 라이브를 하겠습니다. 100명이 넘거나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좋아요 100명 아니면 뭐 슈퍼챗을 후원해 주시는 분이 5만원이 된다면 제가 내일 방송을 하고, 그게 도달이 안 되면 제가 능력이 안 되는 걸로 봐서 방송을 접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그죠? 김옥승님 오셨나? 반갑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1시간이 넘었는데 100명 되려면, 지금 100명이 몇 명이야? 지금 몇 명이에요? 형님 거기 서울 어딘가요? 여기 양재동 서초구청. 저는요 경기 고양시에 고양시.
어제 이영국님은 양재동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제가 양재동이라고. 오늘 방송 자식 손자까지 가보로 남아도 부끄럽지 않을까 싶네요. 아유,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제발 5년 단임제만 하고 물러났기를 제발 바랍니다. 그리고 2028년도 대통령 선거 전에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그때 보수에서 딱 201명만 국회의원이 당선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바로 탄핵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어떤 탄핵을 요청해도 탄핵은 한 명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K민주주의를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대요. 처음으로. 뭐 K팝, 뭐 K 뭐 어쩌고 했는데, K민주주의는 뭐예요? 대한민국은 그만큼 국민들이 직선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민의 그 마음을 담아서 일을 일사천리로 착착 2번씩이나 했는데 K민주주의 아니냐. 이제는 이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다 하면 다 국민이 편안할 거다. 그러니 국회의원들끼리 우리끼리 대통령 4년 연임제도 우리가 할 테니까 국민 여러분들 빠져있어. 우리 국회의원들끼리 쪽수 많은 우리가 다 원하는 대로 해서 대통령도 4년 연임제를 우리 대의원 선거제로 해서 우리끼리 할 테니까 국민 여러분들 투표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은 맞아 그래야 됩니까? 그래 놓고 전 국민 다 나오세요. 4년 연임제 대통령제 할 겁니다. 누구든지 4년 연임제 참여하세요. 대통령제. 그러면 4년 연임제 하는데 후보가 이재명도 있어. 그건 뭐예요? 아니 내가 국민 모두 나온다고 얘기했잖아. 나는 국민 아니야? 5년 단임제만 하고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야, 내가 언제 단임제하고 나온다 그랬어? 나는 퇴임 얘기 한 번도 안 했어. 나는 직장 퇴직하고 갈 집 분당에 있는 거 퇴직하고 갈 집 얘기했지. 내가 퇴임하고 갈 집이라고 그랬니?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습니다. 내 머리가 김문기를 모른다고 하는 이 머리에 죄를 줄 수 있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을 내가 생각이 모른다는데 어떻게 하냐? 네? 김문기하고 9박 10일인가 호주를 가서 골프도 쳤는데 아무리 몰라도 안다 그래야지. 몰라도 안다 그래야지. 몰라도. 골프도 같이 치고 나무도 같이 잡고 근데 골프를 안 쳤대. 골프를. 김문기하고 유동규하고 셋이 쳤대잖아요. 셋이만 얼마나 골프가 좋았으면 넷이도 아니고 셋이서. 그래놓고 김문기 처장이 죽었어요. 김문기 처장이. 그것도 사무실에서. 안타깝습니다. 예. 개헌인데 국민투표 안 아닌가요? 국민투표 K민주주의에서는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너무 잘하는 거야.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너무 잘하니까 조금만 잘못한 대통령도 재판받아야 되고 탄핵해서 물러났잖아요. 박근혜. 얼마나 잘했는지. 또 국민들의 성숙된 그 국민들의 표를 받은 국회의원이 또 내란몰이해서 다 뽑아냈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짱 아니냐. K 민주주의 아니냐. 그러니 국민 여러분,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우리가 직접 투표하겠습니다. 여론조사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들 나이 먹고 60 넘어서 투표 안 해. 너네들이 알아서 해. 우리 K민주주의 아니야. 너네들이 하면 다 돼. 오케이, 고맙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들 300명 다 모이세요. 자, 지금부터 4년 연임제를 국민의 명을 받은 K민주주의의 이름 아래 우리 대의원들, 국회의원들끼리 4년 연임제 할 건지 국민의 심부름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투표합시다. 그래갖고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법은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법은.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야? 지들끼리 왜 해? 우리 국민한테 투표하라 했는데 그거 이미 늦입니다. 왜 늦었어요? 의사 증원 문제 나왔잖아요. 대한민국에 의사를 2,000명 증원한다 그러는데, 아니 국민들을 위해서 의사를 늘린다 그랬는데 국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못하게 했습니까? 나는 얼마나 좋아했는데. 아니 국민들 의료 서비스를 늘리려고 의사 증원한다는데 그 난리가 났어, 못하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의사 늘리는 거 반대했나요? 다? 여러분들 의사 늘리는 거 반대했습니까? 진짜 의사 늘리는 거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죠? 의료 서비스 안 받을 거예요? 근데 왜 반대하고 왜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표몰이하면서 반대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야, 이 국회의원들 진짜 못돼 먹었다. 저들 표만 생각했지 문재인 때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식도 없다. 내가 욕먹을 거 다 하겠다. 그러면서 의사 2,000명 증원을 얘기했더니 난리가 났잖아요. 전공의들 뭐 다 데모하고 시위하고 거기에 민주당이 합세해가지고 막 윤석열 대통령 깨는 것만 나왔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의사 증원하는 거를 진짜 방해했나요? 반대했나요? 왜 반대하죠? 내 의료, 내 건강을 위해서 의사를 늘린다고 하는데 그걸 반대한 국민이 얼만큼 있었는지 그 얘기는 들어봤나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의사를 늘리는데 의사 늘리는 걸 왜 의사 늘리지? 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였구나.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무지했던 거. 나도 마찬가지. 나는 근데 의사 증원하는데 땡큐 했지. 근데 뭐라 그래요? 뉴스에 소문에 아유, 천공 스님 이름이 이천공이야. 근데 걔가 2,000명 증원하라 그랬대. 열받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진짜. 대장동 50억 꿀꺽 이더샤넬님. 야, 참. 이더샤넬님. 대장동 50억을 줬어요. 곽씨죠? 50억을 줬다면 어떤 사람이 뇌물을 50억을 주려면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50억을 줘야 돼. 참네. 생각을 해보세요. 50억 클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대법관도 줬다 그러고 곽상동가도 주고 50억씩 줬다면, 예를 들면 10명한테 줬다 쳐. 그러면 500억이요. 뇌물만. 그러면 뇌물만 500억이라면 몸통은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500억을 주냔 말이에요. 그 생각은 안 해봤어요? 네? 50억만 크게 보는 게 아니라 50억을 뇌물로 줄 정도면 얼마나 큰 몸통에 돈이 있었으면 그만한 돈을 줬냐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아, 정말 그렇잖아요. 네? 좋아요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다. 좋아요가 아들 퇴직금. 그러니까 곽상도의 퇴직금 명목으로 준다는 얘기는 얼마나 몸통에 돈이 많으면 50억 클럽이라는 말이 있냐 이거지. 근데 50억은 크게 보고 50억 뇌물만 보고 있는데 아직 멀었어. 50억을 줄 정도면요, 단일로, 어떤 사람한테 50억을 뇌물로 주고 인허가를 받으려면요 1조 공사는 해야, 최소한 10배 이상 5천억은 돼야 10% 50억 주는 거예요. 1%. 5천억이면 1%죠? 5천억이면 1%. 그 정도는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을 200억을 수익이 냈어. 200억 수익을 냈는데, 이것도 불법이라고 뭐 조사하면 다 뺏겨갈 것 같으니까 50억을 줘요? 또 이 사람도 50억 주고 저 사람도 50억 줘요? 그러면 개털이요. 그게 로또 복권 20억 맞으면 20억 맞이고 어디 가서 나 로또 20억 맞으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20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20억이 있는데 누가 야, 너 20억 맞았네? 나 1억만 줘. 그러면
기분 좋게 줘. 그러면 19억이 남는 거예요. 그 또 뭐 형제한테도 나눠줘. 형제가 5명이면 뭐 1억씩 나눠서 5억 줘. 그러면 12억 남어. 12억 갖고 뭐 아파트도 하나 사고 뭐 못 사는구나. 근데 어떤 사람이 야, 너 20억 있잖아. 나 10억만 줘. 20억은 늘 있어야 돼. 왜? 나한테는 그 사람이 20억 당첨자니까. 그래서 50억을 주는 사람은 최소한 그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아우, 진짜 열받네, 열받아. 맞잖아요, 그죠? 아유, 좋아요. 100명 됐어요. 아, 100명 됐어요? 어디 됐지? 어디 됐나? 아니, 100명 안 됐어. 100명 안 됐어. 100명 안 됐어. 100명이 안 됐네요. 100명이 안 됐어. 분석. 100명이 안 됐어요.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1분이 안 되네. 1분. 공사했죠. 공사. 내노남불 독재 부산저축은행. 그 다음에 상도 아들이 50이면 상도에는 100억 최소. 상도는 100억? 아유, 상도 아들이 50이면 아버지 100억 준다는 말은 참 말도 안 돼. 이더 샤넬님은 이해를 잘 못하는구나. 100명, 99명 됐네. 99명 됐어. 99명. 맞나요? 99명. 땡큐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뉴스는 조금 보고 오셔야 돼요. 어떤 기본적인 뉴스인지를 알려주셔.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거를 저한테 모른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 사장한테 당신은 나보다 모르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신은 나보다 많이 아나?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모른다고 해서 내가 더 많이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안전교육 시켜드릴까요? 정기교육은 분기에 6시간 하게 돼 있고요. 10분씩 6개월 동안 해도 되고 2시간씩 한 달 만에 할 수도 있고요. 출근 근로자 전원 참여해야 되고 2시간씩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개월에 한 번씩 작업 환경 측정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근로자가 출근하는 날 다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사 협의체를 할 건지 안전보건위원회를 할 건지 노사 협의체를 할 건지 그러면 재미없잖아. 네? 그렇잖아요. 이준석부터 시작해서 왜 2,000명인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하셔야죠. 2,000명이 뭐죠? 왜 2,000명이냐면 관련된 장관들 그 다음에 통계 그거 종합해서 전문가 의견을 가지고 2,000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왜 2,000명이냐 2,000이냐 그 얘기예요.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계엄령 선포하게 된 배경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그 얘기 알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느닷없이 의사정원 2,000명 그게 아니잖아. 국민 여러분, 의사가 지방의 병원이 자꾸 죽어갑니다. 병원 지방에 의사가 없어요. 그리고 응급실에 의사들이 없어집니다. 돈만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직자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의사가 부족합니다. 돈만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개인 병원 차려갖고 무당처럼 점쟁이처럼 말 몇 마디 하고 돈 받아먹는 왜? 의료비용료가 나오니까 없는 사람도 진료받아서 돈 받아먹는 의사도 있다는데 저도 병원에 갔더니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예, 허리가 아픈데 간호사 침 놓고 처방해줘. 아니 의사가 점쟁이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여러분 느끼지 못하세요? 진짜 의사는 그래서 큰 회사로 큰 병원을 가는 거야. 왜? 진짜 명의는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여야지. 근데 돈만 보고 성형수술만 하는 의사들, 돈만 바라보고 지하에 가면 전부 외제차 끌고 다니는 의사들 돈을 퍽퍽 버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다. 국민들을 위해서는 의사를 늘려야 되겠다. 전문가들을 다 불러서 얼마면 되겠냐.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서 2,000명을 늘려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그걸 반대하고 난리를 치고 근데 680명, 690명을 또 늘린대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소리 소문 없이 뉴스에서 안 나오면 모르거든. 뉴스에서 선동질하면 그걸 몰라요. 우리는 지금 뉴스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아. 주가만 올라. 뭐 그 얘기만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게 맞나요? 아니잖아요. 그게 맞냐고요, 진짜. 예? 야, 오늘은 10시까지 해야 되겠다. 10시까지. 오늘은 10시까지 해야 되겠어, 오늘은.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주영실님 오셨네. 주영실님 오셨어요. 그죠. 지방의 병원이 다 문 닫고 하고, 그 다음에 응급실에 의사도 부족하고 해서 의사를 늘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망가뜨려 놨잖아요. 이제 100명, 108명 됐네. 야, 짱. 짱. 근데 108명 돼도 뭐 어찌하셨어요? 뉴스에도 안 나오는데. 어떤 거를 어찌 알았냐고요? 뉴스에도 안 나오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아, 뉴스에도 안 나오는 2,000명을 늘린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면 그냥 상식이잖아요. 아니, 의사 늘리는데, 아니, 의사 늘리면 국민들한테 하물며 문재인이는 의사를 공무원화 시킨다 그랬잖아요. 의사를 다 공무원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월급? 공무원 월급 받아야지. 그랬더니 의사가 또 들고 일어나고 싹 없어. 아이, 미안해. 안 할게. 그게 끝났잖아요. 그리고 주택 정책 뭐 했어요? 야, 60층 60층 아파트 다 너네 원하는 대로 60층 허가 다 해줄게. 그래 놓고 30층은 너네들이 쓰고 30층은 국가에 반납해. 그럼 뭐야? 그 아파트가 국가 아파트가 되는 거야. 네? 국가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정책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 집값 안정은 세금으로 돈으로 두들겨 막으면 안 된다. 네. 집을 많이 지어서 집이 넘쳐나야 집값이 떨어질 거다. 그렇게 대통령 되기 전에 했어요. 얼마나 많은 얘기 했습니까? 내가 대통령 되면 집값 잡는다. 그래 놓고 뭐 어떻게 해요? 하천도 정비 다 했는데 주가 5천도 올렸는데 올렸다고 그랬죠? 주가 5천 시대. 그거 누가 올렸습니까? 진짜 국민연금, 퇴직연금, 내가 지금 열받는 게, 난 국민연금, 퇴직연금 당장 받아야 될 사람인데 왜 국민연금을 안 주는 거야? 떼어먹는 거 아니에요? 4년 동안 국가에서 빨리 당장 내놓으라 이거지. 뭐 미룬다고요? 60살에 줄 거를 64살에 주는 거를 미룬다 그러더라고요. 미룬다. 그게 미루는 겁니까? 4년 동안 안 주고 떼어 쳐먹는 거지, 진짜. 열받는 거예요, 진짜. 열받는 겁니다, 진짜. 반대 집회하고 의사들 사직서 내고 난리 날치더니 이재명이 한다니까 조용하네요. 그죠? 라니님 말이 딱 맞잖아요. 지금 이재명이 700명 가까이 한다는데 뉴스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뉴스에서. 야, 뉴스 하지 마. 그런 거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에? 우리가 뉴스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아, 열받는 거예요. 에. 지금 9시 54분이요. 내일 노니까. 내일 노니까 아침 뭐 8시까지 자도 되잖아요. 뭐 7시까지 자도 되고.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저는 그냥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늘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 야구 좋아하시잖아요. 야구. 야구의 1루와 3루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1루와 3루 사이에 공을 치는 거, 그걸 또 막아내는 사람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서로 공 치고 또 그걸 잡아서 1루에 보내서 아웃시키고 뭐 삼진 아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1루 밖으로 아무리 홈런을 치든 멋지게 안타를 쳐도 그건 파울입니다. 파울. 그래서 저는 제도권 안에 있는 간첩도 좀 잡아야 되고 경제도 살아야 되고 기업도 살아야 되는데 주식은 기업이 사는 거에 부합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만 올라간다고 경제인이 살고 소상공인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 올라가고 우리 눈에 보인 거 이재용 엄마가 2조 원 팔아서 현금화 만들어 2조를 현금 만들면 도대체 차로 실으면
5만원짜리로 신으면 얼마나 될까? 4만전자, 삼성전자 4만전자가 상속세를 2조, 3조를 내야 되는데 끙끙 앓고 있는데 그놈의 주식이 13만원까지 갈 줄 어떻게 알았어? 얼른 13만원에 2조 원어치나 팔았다는 거 아니야? 어디다가? 국민연금한테 팔았겠지. 국민연금은 그걸 샀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은 현금화해서 상속세를 냈으니까 그 사람이 장땡. 그 사람이 장땡. 그걸 끌어안은 13만원에 끌어안 국민연금은 지금 한 20만원 가면 좋겠죠. 그럼 20만원 가면 팔 건가요? 누구한테 팔아? 누구한테 팔아요? 살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나가고. 세상이 얼음판입니다. 얼음판. 세상이 얼음판이에요. 뭐가 문제죠? 어떤 게 주식이 올라가는 게 왜 문제냐고요? 여러분, 주식은 제로섬 게임이라는 얘기 안 들어봤어요? 제가 또 강원도 빠찡꼬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빠찡꼬에 제가 10만원짜리 동전을 넣고 토큰을 넣고 10만원 땡깁니다. 빠찡꼬 탁 땡기는데 안 나와. 뭐 돈이 안 나와. 한 번에 5천원씩도 아닌데 안 나와 하는데 5만원까지 떨어졌어 막. 근데 5만원 되는데 빵 딩동댕 세븐이 쫙쫙쫙 떨어지면서 25만원이 딱 떨어진 거야. 와. 그럼 25만원에 내 본전 5만원 30만원이 딱 돼 있어. 그 계기판에 30만원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찾아야 돼.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버튼 눌러서 스톱 버튼 누르고 영수증이 나와요. 그러면 30만원 영수증이 나와. 그러면 내가 본전이 10만원이고 20만원 이익 본 거예요. 그럼 30만원 찾아서 호주에 넣어야 내 돈이요. 그리고 집에 오면 20만원 딴 거고. 근데 또 재미없잖아요. 한 번 하면. 그러면 다시 어떤 사람이 끙끙 대서 돈 안 나오는데 뒤에 서갖고 한 시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올인돼서 나올 때 줄 서 있다가 딱 가서 거기다 또 10만원 넣어. 또 땡기는데 요번에 운이 좋아서 2만원 밖에 안 썼어. 8만원 남았는데 잔돈이 8만원 남았는데 10만원이 터져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18만원이죠. 그러면 또 버튼 누르고 찾아야 돼. 18만원 남았으니까 더 많이 확률이 높으니까 땡겨야지. 16만원, 15만원, 14만원, 10만원, 이제 본전 빨리 7만원, 6만원 했는데 6만원대 또 빵 터져서 20만원이 됐어. 그러면 26만원이 됐어. 그래도 찾아야 되는데, 아니야, 또 나올 거야. 또 나와. 10만원, 5만원, 4만원, 3만원, 나와야 되는데, 만원, 0원, 빵 터져, 꽝. 그럼 어떻게 해? 내가 20만원도 땄고, 30만원도 땄고, 8만원도 땄는데, 결국에는 오링이요. 왜? 내 손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첫 번째 한 거 5만원까지 남았을 때 30만원이 터지면 35만원을 꺼내면 거기에 10만원 빼고 25만원이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카지노에 가면 할머니들이 그 전법을 쓴다는 거예요. 매일 가서 5만원 들고 가서 한 번만 땡기는 거야. 열받는 사람 뒤에 서 있다가. 그러면 반드시 5만원만 넣어도 터진다 이거야. 얼마? 어떨 땐 8만원짜리가 터지기도 하고 10만원짜리 터지기도 하고 어떨 땐 대박 100만원이 터지기도 하고. 그러면 5만원 투자해서 잃으면 5만원이고 땡겨서 되면 10만원이고 그리고 잃으면 나와야지. 도박이 그런 거예요. 노무현은 살아있다. 노무현 살아있어. 노무현이 살아있어요? 진짜. 주식이 도박이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주식이 도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면 대주주. 대주주는 도박이 아니지. 왜? 대주주가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서 대주주가 있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오늘 댓글이 많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댓글이 많아서 기분이 좋고요. 뭐 라이브 한다고 뭐 돈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제가 매일매일은 못하더라도 빌지로 바꿨다면서요? 그럼 내 손으로 들어온 거 아닌가요? 빌지가 뭐죠? 빌지가 뭐예요?
빌지로 바꿨다고요? 빌지가 뭐예요? 빌지가? 음. 제가 강원도 카지노 한 번 가봤어요. 한 번. 한 번 가서 8만 원 땄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배우고 갔어요. 카지노 할 줄 모르는데 누구한테 이제 야 강원도 카지노 가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물어봤죠. 모르는 데 가서 물어봐야지. 계산서로 바꿨다. 계산서로 바꿨다. 그렇죠. 돈을 계산서로 바꿔야지 내 돈이 되지. 계속 10만 원 넣고 100만 원 될 때까지 있다가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목표가 뭐야? 내가 10만 원 가지고 빠칭코를 했어. 그럼 목표가 얼마야? 뭐 1000만 원 될 때까지 긁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머신. 카지노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빠칭코. 슬롯 머신. 바카라는 돈이 있어야죠. 바카라. 제가 바카라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2000년까지 2001년도까지 다녔던 회사가 3회 인더스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 회장님이 정덕 회장님이라고 47년생 서울 중동고등학교 나오고 연세대학교 나오신 분. 제가 그분 비서 겸 이제 기획실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분이 3회 인더스를 1000억에 매매를 하고 강남의 삼풍백화점 앞에 해운빌딩이라는 9층짜리 건물을 인수를 했어요. 그 인수할 때 제가 계약서를 써줬습니다. 79억 5천. IMF 때 200억이 넘던 건물을 79억 5천에 제가 계약을 해주고 그 회장님이 정덕 회장님이 저보고 야 자네 여기 와서 내 빌딩 관리나 좀 해주게 내가 월급을 줄 테니. 근데 제가 회장님 저는 그냥 직장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그분이 강원도 카지노에 가서 바카라를 3년 동안 바카라를 해가지고 390억을 잃었습니다. 390억을 잃었어요. 저는 그 사람이 뭐 하는지 몰랐죠. 뭐 회장이니까 강남 신반포 아파트 사는데 제가 뭐 아파트도 회장 모시는 사람으로서 아파트에도 가신이니까 뭐 찾아가고 그랬는데 강원도 카지노에서 390억을 날리고 결국에는 그 아들이 내용 증명 보내고 카지노에다가 우리 아버지 중독됐으니까 들여보내지 마세요 그랬는데 그래도 막 받았어요. 결국엔 390억을 잃었는데 20억 정도는 다시 받았어요. 그 소송해가지고 그 내용 증명 아들이 내용 증명 보낸 이후에 들어왔을 때 돈 잃은 거에 대해서 손실 보전을 20%인가 30%인가 해줬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돈을 받고 결국엔 정덕 회장이라는 분이 도박방지위원회 회장을 했어요. 하도 이건 사기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후회를 하면서 방송에 나왔어요. 근데 저는 방송을 보고 알았어요. 저 양반이 회사 팔고 나서 강원도 카지노에 가서 돈을 저렇게 많이 날렸단 말이야. 근데 결국엔 이제 그분이 딸이 회장 비서인데 회장이 뭐 하는지 모르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제가 3회 인더스 있을 때는 회사에 같이 회장님으로 모셨지만 회사를 팔고 해운빌딩이라는 건물을 사고 그 회사를 나보고 인수하라고 관리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싫다 그랬어요. 기존 회사에 다닌다고. 그분은 회사를 팔았으니까 회사를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수한 회장님이 이용호 회장님이라는 분이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전임 회장님이니까 그래도 한 3년 동안은 명예회장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벤츠 S600을 뽑아드렸어. 명예회장님으로 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식을 5%인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시세가 한 9,000원, 만원 미만이었어요. 8,000원, 9,000원 할 때인데 그거를 4만원 될 때 팔 수 있게 3년 옵션을 준 거예요.
3년 안에 이 주식을 4만원까지 갈 테니 만원 정도 되는 것을 4배를 터뜨리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3년 안에. 그렇게 옵션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 4만원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4만원이 한 번에 갔다 오더라고. 야, 상한가를 팍팍팍 쳐서 3, 4일을 상한가 빡 치니까 4만원이 바로 돼요. 그리고 4만원 되면서 그 사람 주식을 거기서 장외로 사고 팔아. 그 가격에 딱 팔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쫙 내려와요. 가격이. 왜? 원래 그 4만원 올린 가격은 대주주의 몫이에요. 소액주주들은 거기 갈 수가 없어. 그 돈을 사고 팔 수가. 왜? 그거 사면 큰일 나지. 근데 이 약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서로 주고 파는 거예요. 네. 이해가 가요? 네. 근데 그분이 재작년 11월 달에 정덕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나이 47년생인데 뭐 나이 많이 안 먹었죠. 어떻게 보면. 뉴스에 제가 뭐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회사 다녔고 그 회사 회장이었고 하는데 뉴스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정덕 회장, 찾아보세요. 장외에서 팔았는데 블록딜 아닌가요? 아휴, 잘 모르시면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4만원대에 팔았다는 거 아세요? 옛날에 동아건설 상한가 열 몇 번 갈 때 저도 500만원어치 80원에 샀어. 우리 킴 삼비님은 동아건설 80원에서 700원까지 간 거 기억이나 하나 몰라. 제가 500만원어치 사갖고 상한가 어마어마하게 갔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열심히, 가족이 출입금지 시키면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워낙에 큰 고객이니까 들여보낸 거죠. 몰라요. 블록들인지 아닌지. 전 주식을 그때 25년 전에 하고 이제 잊어버렸어요. 다. 그리고, 1시간? 1시간 37분 됐네. 10시 8분. 오늘 왜 이렇게 길게 했지, 내가? 100명 채우려고 했네. 100명. 100명 채우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유튜브 라이브가 이렇게 매일 한다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틱톡을 해야 되겠어. 틱톡 라이브 하면 그걸 주더라고요. 다이아를. 근데 다이아를 100개 받으면 100원인가? 100원. 1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건 더 재밌더라고요. 틱톡은. 그리고 틱톡은 개딸들이 엄청 많아. 틱톡은. 근데 이제 여기는 그래도 욕하는 분들을 다 걸러내니까 그래도 괜찮은 분들 115명이요? 우와, 짱이다, 짱. 하여튼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쇼츠 올린 거 좀 많이 봐주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제 쇼츠 많이 동영상 해주고 끝까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0분짜리 이제 한 이틀에 한 번씩 올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니 모른다 안다 얘기하지 마세요. 삼비님은 알고 내가 모르면 말하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사람을 당신 모르는 이재명인가? 뭐야? 당신 나보다 모르네. 아니, 당신은 내가 아는 거 얘기하면 당신은 다 아나? 아니잖아. 모르면 알려주라니까. 아니, 당신은 그것도 모르냐?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응? 내가 안전관리 업무하고 있는데 내가 안전 얘기하면 당신은 알아? 모르잖아. 안전벨트가 뭔지 알아? 운전석에 매는 안전벨트인 줄 아나? 정말 라인 일신. 그렇잖아요. 네, 틱톡은 중국 플랫폼인데 틱톡 재밌어요. 틱톡. 네. 고맙습니다.
아유, 저기 삼비님 퇴출시켜야지. 아유, 나 이런 분, 이게 까장까장하는 사람 싫어. 아유, 네? 뭐, 그냥, 예? 나하고 무슨 관계라고 그렇게 까장까장해. 아유, 씨. 그렇잖아요. 네가 뭐 알면 안다고. 손승민 님도 퇴출. 뭐 알으면 나오나? 내가 안전교육 한번 해볼까? 다섯 가지? 서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그런 판단하고 서로 대화하는 거지. 야, 너는 그것도 모르냐? 참 한심한 사람이 그거야. 넌 그것도 모르니? 아니, 나는 뭐 얼마나 알아. 이재명 같은 사람이 제일 싫은 거예요. 모르면 알려주면 되잖아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는 해봤니? 해보지도 않고 안 해 모르네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해보라 이거죠. 안 되면 되게 하는 거고, 내가 몰라도 라이브 시작했는데 내가 라이브를 다 알고 나서 라이브를 합니까? 네? 모르면 그때그때 하나하나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퇴출했습니다 제가. 예.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일 나쁜 사람이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을 알리백을 아십니까? 모르면 알려주셔. 근데 알리백도 몰라. 당신은 알리백도 몰라.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에? 나쁜 사람 아니요? 아유, 김말년님 고맙습니다. 아유, 그래도 간만에 칭찬을 다 해주셔서.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저는 그냥 세상을 편하게 사는 사람이고요. 지금은 이제 정년퇴직 1년 남았고 대기업 다녀요. 저 대기업 본사 팀장까지 하다가 이제 좌천돼 가지고 현장에 이제 부장이에요. 부장. 네, 부장. 현장의 부장. 여러분들 부장이 뭐 고수 없다서 부장 되나? 네? 제가 산속에서 태어났지만 산속에서 제가 어제 라이브 보셨잖아요. 산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 4대문 안에 있는 대기업의 본사 팀장을 할 정도면 정말 이건 뭐 제가 생각해도 훌륭한 것 같아. 아는 것도 없는데 누가 이렇게 시켜줬나 몰라. 근데 전 그 공을 저희 부모님한테 돌리고 싶거든요. 왜? 저희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잘 되게, 또 유튜브도 봐요. 유튜브도 제가 3년 전부터 했는데 유튜브 시골에서 뭐 먹방 찍고 뭐 라면 먹고 뭐 비빔밥 먹고 뭐 밥도 삼겹살 해 먹고 그런데 구독자가 안 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작년이죠, 작년. 어느 날 갑자기 뭐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정치에 대해서 의견을 냈더니 야, 구독자가 막 한 달에 3만 명이 늘었어.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맞아.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이런 방향을 제시를 했구나.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더 재밌게, 더 즐겁게 아는 지식은 여러분이 훨씬 많죠, 저보다. 저는 제가 하는 얘기가 다예요. 제가 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서 요만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제가 하는 얘기가 다예요. 반대로 여러분들도 저처럼 제 입장이 돼서 이 카메라 놓고 저처럼 한번 1시간, 2시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이것도 전략이고 이것도 노력이고 이것도 타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댓글 한번 쓴다고 해서 말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제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3초를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어떤 분은 저 사람은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다. 알지도 못하고 뭐 헛소리 한다는데 헛소리도 1시간 이상 한번 해보세요. 그게 그렇게 쉬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지만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타고나지 않으면 또 어려운 것 같아. 그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경상님, 제가 봐도 그 실력으로 부장했어요. 잘 그만 주무세요.
주무세요, 이제, 문경사님. 예, 문경사님은 주무시고, 예, 그것도 모르면서 어디서 대통령 후보로 나옵니까? 문경상님은, 예, 그것도 알리백도 모르면서 대통령, 아유, 퇴출시켜버리겠어요. 뭐, 제가 이 시간에 뭐, 퇴출, 뭐, 바로 나옵니다. 아유, 김말년님 고맙습니다. 예. 문경사님 바로 아웃시켰어. 전 누군지 몰라요. 전 문경사님을 몰라요. 왜냐하면 살아온 방식이 틀리거든요. 살아온 방식이 틀리고 제가 직장에서는 안전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요. 산업안전관리자로 1992년도부터 안전관리자 일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몇 년입니까? 92년도부터니까 02년, 12년, 22년, 3, 4, 5, 6, 34년을 안전관리자로 했는데 그 34년을 안전관리자로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전에 대해서는 제가 엄청 많이 알아요. 경험도 많고 중대재해 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알고 자살한 사람, 뭐 현장에서 일하다 떨어진 사람, 자살하는 사람, 다치는 사람 엄청 다 해결 다 했어요. 경험도 많고 노하우도 많고. 근데 지금도 현장에서 사람이 죽으면 다 도망간다는 거. 왜? 내 눈이 벨인데 다. 그런 사람이 무슨 의사를 하고 간호사를 하고 안전관리자를 합니까? 아유, 김미자님 고맙습니다. 전정수님,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유, 이제 또 새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네. 주식이 제로섬 게임이란다. 어쩜 모질이 성렬이하고 동급일까? 이재영님, 그러면 주식이 여러분들 소액 주주는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제 노름을 하는 거를 비유를 하면 포카 게임을 해요. 5명이서 포카 게임을 하면 저는 옛날에 포카를 참 많이 했어요. 월급 봉투 다 갖다 놓고도 오링 당하고 그랬어요. 총각 때는 5명이서 세븐오디 포카를 하면 한 명은 100만 원 갖고 하고 한 명은 50만 원 갖고 하고 한 명은 20만 원, 두 명은 10만 원 갖고 해요. 그러면 열심히 고스톱을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잃어요? 10만원짜리가 잃어요. 10만원도 붙여줘요. 또 10만원짜리 또 잃어요. 그러면 그날 파토가 내요. 이제 3명 남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20만원이 이제 누군가 나눠갔잖아요. 그 20만원을 나눠갖기 위해서 이 3명이 고스톱을, 포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10만원짜리 갖고 있는 사람이 운이 좋아서 30만원까지 따요, 진짜. 그러면 30만원 딴 상태에서 파토가 나면 30만원 챙기는 건데, 내가 본전은 10만원이지만. 근데 30만원을 땄지만 100만원 잃은 사람은 30만원을 잃었어. 70만원이 아직도 있어.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면 30만원까지 갔다가 또 잃어. 세븐오디 잡았는데, 뭐, 플러스 잡았는데, 줄에 물렸어. 그러면 풀집 잡았는데 땡길 거 아니야. 그러면 100만원이 20만원도 KO시켜. 그럼 20만원도 잃어. 그럼 결국엔 누가 따요? 돈 많은 사람이 포카에서 따요. 그리고 포카 게임 하는데 돈 많은 사람이 아우 나 10만원 밖에 없는데 뭐 나 좀 껴줄래? 그러면 아니 너는 안 돼. 절대 안 그래요. 얼마든지 와라. 대신 포카 게임은 뭐야? 왕가리 완벤치잖아요. 돈을 배팅을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돈이 없으면 배팅이 안 되잖아요. 고스톱은 했는데 대박이 났어. 근데 앞에 사람이 5만원 밖에 없었어. 나는 10만원 받아야 되는데 5만원 올인 그러잖아요. 근데 포카는 뭐야? 받고 죽거나. 결국에는 뭐예요? 포카 게임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주식이 뭐예요? 대주주, 돈 많이 가진 사람은 끝까지 가서 견뎌서 이겨서 갖는 사람. 그게 뭐예요? 삼성의 홍라이 여사가 그 주식을 끝까지 갖고 있다가 4만 전자가 13만 전자 돼서 2조를 4만 원에 팔으면 쪽박될 거를 13만 원 가서 2조 원어치를 팔았다는데 그거 얘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비판하지 않더라고. 진짜 나쁜 사람들이지.
맞아요. 개미들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돈을 벌려면, 개인도 더 돈 벌려면 방법은 그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투자했는데 거의 뭐 1억 3천이 됐어. 그러면 딱 끊고 1년 동안 하면 안 돼. 그리고 1억 3천 찾아서 1억은 그냥 예금해 놨다가 3천만 원 딴 거니까 그거 갖고 쓰는 거예요. 쓰고 또 돈 주식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론은 맞잖아요. 올라갔을 때 팔고 그리고 다시 떨어졌을 때 사야 되는데 안 그러죠. 올라갈 때 더 올라간다고. 이제 삼성이 엄청 올라간대잖아요. 근데 20만 원까지 간다고 해서 17만 원에 샀어. 그 부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네. 네. 1635님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근데 여기 왜 왔어? 1635님. 뭐 내가 이거 오라 그래서 왔나?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 우리 참참님 또 이렇게 늦게까지 계셔서 지금 이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10시 21분인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제가 이제 시골을 다시 내려갑니다. 오늘 올라왔는데, 내일은 제가 시골을 이제 가족들하고 다 가서 삼겹살에 이제, 저는 이제 술을 안 먹으니까 참나무 장작에 불을 펴서 삼겹살 구우는 것까지 제가 다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환타를 사가야 되는데, 어제, 구독자 한 분이 마카엘 영수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환타를 이제 사드시라고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마카엘 영수님이라고 오래간만에 어제 왔어요. 어제. 그래서 그분이 너무 고맙고, 또 우리 참참님도 매일 들어오셔서 고맙고, 오늘 하늘정원님께서 오늘 명절 때니까, 우리 라니님도 고맙고요. 아이, 라니님도 계셨구나. 라니님 안 가셨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내일은 언제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내일 8시 반에 한번 기다려봐요. 8시 반에. 아유,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일부터는 이제 변동이 많아서, 왜냐면 가족들이 많으니까. 제가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무 때나 나와 보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김미자님. 자, 제로가 되면 이제 딱 나가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제품 클릭이 이제 오셨나? 큰일 났네. 지금 나가야 되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아유, 하늘정원님 오셨네. 어우, 하늘정원님이 지금 오신 건가? 아니면 계셨었나? 하여튼,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하늘정원님, 고맙습니다. 네, 편한 밤 되시고요. 자, 아유, 고맙습니다. 멸공입니다. 고맙습니다. 쇼츠 많이 봐주시고, 내일도 좀 올라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